여러분, 팬데믹 때 전 세계 물류가 그야말로 마비됐던 거 기억나시죠? 항구는 멈춰섰고 운송비는 정말 상상 초월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그 혼돈의 파도를 완벽하게 올라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장금상선의 놀라운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모든 사건의 배경이 된 격동의 해운산업 상황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장금상선의 과감한 한 수였던 흥하해운 인수, 그리고 이걸 발판 삼아 팬데믹 파도에 올라탄 과정.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를 위해 또 다른 선단을 구축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로 거두어들인 엄청난 승리를 현금화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보죠. 격동의 해운산업. 모든 대단한 전략 뒤에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장금상선의 이 이야기도 바로 한 거대 산업이 통째로 흔들리면서 열린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던 바로 그 무대에서 시작됩니다. 네, 바로 한진해운의 파산입니다. 이게 그냥 큰 회사 하나가 문 닫은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물류망을 뒤흔들었고 특히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죠.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산업 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압력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는 뭐랄까 절호의 기회가 되는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흥하해운 인수.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왔는데요. 장금상선이 던진 이 승부수, 바로 흥하해운 인수.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당시 시장 반응은요. 기대? 아니요. 우려가 훨씬 컸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장금상선이 자기 경쟁사, 그것도 재정난에 허덕이던 흥하해운의 컨테이너 사업부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해운업 불황이 끝도 없이 이어지던 바로 그 시점에 말이죠. 그러니 시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왜 저런 물레수를 하면서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던 거죠. 바로 이 숫자, 92,314TEU.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장금상선이 이 인수 한 방으로 단숨에 확보한 컨테이너 운송 능력이에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체급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결과는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이 인수 딱 하나로 장금상선이 국내 3위, 아시아에서는 10위권의 핵심 플레이어로 그냥 점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곧 닥쳐올 어마어마한 파도를 맞이하기 위한 정말 완벽한 준비 운동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팬데믹 파도에 올라타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전 세계를 덮친 위기가 어떻게 장금상선의 이 과감한 배팅을 전설적인 신의 한 수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지수 변화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죠. 해상 운임의 기준이 되는 SCFI 지수인데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냥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800대에서 무려 3,400대까지. 그런데 바로 이때 흥하해운을 품에 안은 장금상선은 이 엄청난 호황의 과실을 그야말로 독차지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매출 그래프 보세요. 거의 화키스틱처럼 그냥 꺾여서 올라가죠. 1조 5천억 원 하던 매출이 불과 3년 만에 5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의 인수, 그리고 시장의 폭발적인 호황, 이 둘이 만나서 만들어낸 작품이었죠.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매출이 아니에요. 바로 이 현금 흐름입니다. 매출 성장세보다 훨씬 더 가파르죠. 432억 원이던 순현금 흐름이 2조 원 가까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가 뭘 말해주냐면 당시 해운업 호황이 얼마나 엄청난 현금 잔치였는지, 그리고 장금상선이 바로 그 잔치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계절을 위한 선단. 그쵸, 영원한 파티는 없잖아요. 장금상선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난 뒤를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여기서 보여준 다음 수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말 똑똑한 보험이었습니다.
2021년에 장금산선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컨테이너 사업부를 떼어주고 케미컬 탱커 전문 회사로 남아있던 그 흥하해운 있잖아요. 그 회사를 아예 통째로 인수해버립니다. 이게 그냥 덩치만 키운 게 아니고요. 회사의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한 수였어요. 여기서 잠깐 컨테이너선이랑 케미컬 탱커선이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컨테이너선은 우리가 흔히 보는 네모난 컨테이너, 즉 고체 화물을 나르는 배고요. 케미컬 탱커는 화학물질이나 기름 같은 액체 화물을 나르는 배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차이점은요. 이 두 시장의 경기가 서로 따로 논다는 거예요. 한쪽이 좋으면 다른 쪽은 좀 잠잠하고 이런 식이죠. 바로 이 점이 장금상선의 포트폴리오를 전천후로 만들어주는 핵심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바로 이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운임은 팬데믹 특수가 끝나면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 반대로 탱커선 운임은 오히려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좀 주춤하면 다른 쪽이 치고 올라와서 딱 받쳐주는 정말 완벽한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가 완성된 겁니다. 이제 장금상선을 웬만한 시장 변화에는 끄떡없는 그런 안정성을 갖추게 된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승리의 현금화. 그럼 이렇게 치밀하게 쌓아올린 전략의 결과물은 어땠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화려한 수학의 시간입니다. 장금상선.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흥하해운 주가가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되자마자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칼을 뽀가듭니다. 4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가지고 있던 지분 일부를 팔아서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판 걸로만 확보한 현금이 무려 674억 원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전체 지분의 10%도 안 팔고서 벌어들인 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차트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투자한 돈이 총 1,02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지분 10% 정도를 팔아서 그중 66%, 그러니까 3분의 2를 이미 회수했다는 겁니다. 와, 이건 뭐 대성공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네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모두가 움츠러들던 불황기에 오히려 과감하게 인수를 단행했다는 거. 둘째, 누구도 예상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완벽한 파도가 때마침 와줬다는 거. 그리고 셋째,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까지 구축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정말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자산의 아주 작은 일부만 팔고도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장금상선의 사례는 잘 짜인 전략과 사실 예측 불가능한 운이 만났을 때 얼마나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여러분이라면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타이밍 둘 중에 어디에 거시겠습니까?